안녕하십니까, 조관입니다. 지난번 방송에는 자료를 모으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렇게 모은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이제 모으지 않습니까? 늘 생활하고 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또는 출퇴근 길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럴 때 자료를 탁탁탁탁 계속 캐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 좋습니다. 주말 좀 느긋한 시간에 그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아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료는 계속 모으는데 게을러가지고 계속 날짜가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아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스마트폰에서 얻게 된 자료들, 그리고 이제 메모한 것, 또 스크랩한 것, 이런 거를 이제 한 군데다 다 모으는 거죠. 결국은 컴퓨터에다 다 모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전부 하나씩 모으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료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 자료를 모을 때는 굉장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야 요거 봐라 어쩌 해가지고 구했는데 막상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이 이거 별 볼 일 없는 자료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라는 것. 두 번째는요, 연관된 자료를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즉 일주일 전에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자료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중요한 통계가 없을까? 여기에 해당되는 어록이 없을까? 이렇게 싶으면은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계속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그 자료와 연관된 자료를 만들므로써 자료가 풍부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사 선택한 다음에는 그 자료와 연관된 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더 풍부한 자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가 분류하는 거죠.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분류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분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 40년 전, 30년 전에는요,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분류했죠. 그때만 해도 이 컴퓨터로 뭐 인터넷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책에 보니까 뭐 봉투로 어떻게 분류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 세분해서 분류하니까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통합해서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일단 업무와 관련된 것. 저로서는 지금 이제 업무와 관련됐다면 강의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책 쓰기와 관련된 것, 이 부분을 이제 분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업무하고는 관계없는데 평소의 관심사, 즉 라이프 워크하고 관계되는 것을 또 별도로 모아둡니다. 세 번째는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화술화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유머에 관계되는 것, 이 방을 따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 하나, 그리고 라이프워크, 취미 또는 라이프워크와 관련되는 것 하나, 세 번째는 유머에 관련되는 것 하나,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기타방 해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잡학에 관한 것. 앞으로는 이 잡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외골수로만 알아서는 복잡해요. 우리가 자료를 많이 모으는 이유도 이 잡학에 좀 능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정도로 분류하면 되지 않냐 싶은데, 물론 더 상세한 분류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류해서 잘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애써서 모아놓은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부뚜막에 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도 활용해야지 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쓰느냐? 바로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는요, 쓰려고 하지 않아도 써야 될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는데 무슨 기한을 하나 한다. 이때에 좀 멋진 기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괜찮은 소스, 괜찮은 사례, 괜찮은 어떤 통계가 없을까 싶을 때 바로 내 자료방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쫙 훑어보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훑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해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보다 보면요, 탁탁탁탁 머리에 필이 꽂힙니다. 요거 써먹어야지, 요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초급 지원 시절에요. 제가 책을 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 뻑하면 저를 불러가지고 뭐 연설문 써와라, 뭐 해라, 이런 부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깝깝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해야 될 연설문을 그 초급 간부, 대리급인 제가 쓴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요긴하게 써먹는 겁니다. 제 상사가 어디 가서 해야 될 행사 때 써야 될 인사말 써와라 하면 그분의 인사말 주제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 자료방에 가서 쫙 훑어보면요, 유명한 사람의 어록, 또 사례, 웃기는 얘기,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딱딱 끄집어내서 그 연설문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는 그 연설문, 스피치 원고를 쓰면서 이걸 적절히 배분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사가 그걸 보고요, 야, 너 이러고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제 머릿속에 항상 그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자료방을 뒤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문사나 무슨 잡지사에서 저에게 칼럼을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면요, 제가 무슨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럼에 대해서 뭘 쓸까 이렇게 하다가 요즘 무엇이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 쓰는 제목만 딱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제 자료방에 가서 그냥 쫙 위에 아래를 계속 훑어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글하고 연결되는 괜찮은 것들이 딱딱 떠오르죠. 그러면 그것을 딱 찍어내놓고는 다시 배열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꼭 쓸만한 것만 쓰고, 원고 매수, 10장으로 써라면 10장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 멋진 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자료방에 들어가서 위아래로 계속 훑어가면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료를 수집할 때 한번 벌써 봤죠. 두 번째, 자료를 정리할 때 한번 봤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자료방을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읽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료방에 있는 아주 귀중한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입력됨으로써 나의 지식 자산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이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다고요? 남보다 앞서가려면 그 귀찮음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귀찮음을 이겨내지 않고 남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